우진이 자퇴를 했다고? 아들이 간경화로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간 이식까지 했는데도 까맣게 몰랐던 박진석. 평생을 믿어온 아내 고성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진석. 완벽했던 고성이의 가짜 인생이 드디어 처참하게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호를 지키려던 지역의 심장에 왜 비극이 찾아온 걸까요? 오늘 드라마의 운명을 바꿀 소름 돋는 복선들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려한 날들 보시면서 가슴이 뻥 뚫리셨나요? 아니면 더 답답하셨나요? 드디어 박진석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평생을 자기 손바닥 위에서 조종해온 줄 알았던 아내 고성이가 자신을 철저히 기만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차가운 눈빛 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냥을 시작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은호의 당당한 반격이었죠. 우준이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비겁하게 식당까지 찾아와 협박하던 성희에게 은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며 성희의 집 초인종을 직접 눌러버리는 그 용기. 초인종을 누르며 겁을 주고 가려는데 그때 마침 운명처럼 퇴근해오는 성재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성재가 이제 잔인한 진실을 다 알게 됐죠. 자기 새어머니가 얼마나 잔인한 괴물이었는지. 하지만 고성이는 역시나 무서운 여자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성재에게 네 아빠의 행복을 생각해라. 너희 엄마처럼 아빠를 불행하게 만들 거냐며 성재의 가장 아픈 구석인 효심을 이용해 다시 한번 입을 막으려 듭니다. 이 파렴치한 모습에 시청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가출한 막내딸 영라 덕분이었죠. 영라는 내 인생 살겠다며 편지 한 장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노발대발하며 영라를 잡아온 진석에게 영라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독설을 내뱉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냐? 왜 웹툰을 못 그리게 하냐? 내가 행복하길 바라긴 하냐? 딸의 반항에 분노한 진석은 손찌검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진석은 영라가 이미 웹툰 작가로 데뷔한 줄도 모르고 석 달 내에 작가로 데뷔 못하면 깨끗이 그만두는 거라고 조건을 내걸며 허락합니다. 그리고 만일 영라가 잘하면 어떤 권력으로 잘못되도록 하겠다는 진석의 속셈이었죠. 이런 진석의 속셈을 모르는 영라는 이제 자신의 바램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영라의 외침은 진석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비로소 영라가 한 말을 상기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애들 셋, 성재, 우진, 영라를 그저 아내인 성희에게만 맡겨놓고 애들에게 정작 자신이 아빠로서 관심과 시간을 내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지난번 우진이 집이 그리워 왔다는데도 밥 한 번 사주지 못한 일이 생각납니다. 우진이 녀석 방학인데 왜 연락이 없지? 그저 공부하느라 바쁜 줄 알았던 아들 우진에게 보낸 문자는 묵묵부답. 결국 비서를 통해 뒷조사를 시작한 진석은 심장이 내려앉는 소식을 접합니다. 우진이 간 경화가 있어 간 이식을 한다고 휴학을 했는데 며칠 전 자퇴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런 일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뭔가 성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집안의 완벽한 안주인인 줄 알았던 고성희가 아들의 투병 사실을 숨기고 자퇴까지 시켰다니 진석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뭔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석은 바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섭죠. 이제 진석은 몰래 성희의 뒤를 밟으며 그녀가 숨겨온 꿍꿍이가 뭔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꽃다발을 사들고 성희를 안아주며 다정하게 웃습니다. 성희를 안심시킨 뒤 그녀의 뒤를 낱낱이 캐내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는 표의 심판을 예고한 겁니다. 이는 성희를 더 처절하게 응징하기 위한 폭풍전야의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성희는 그것도 모른 채 우진을 만나러 부산으로 떠나는데요. 이게 아마 그녀의 마지막 자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대문 앞에서 성재를 만났던 은호는 벌벌 떨며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밤늦게 일하고 있던 지혁은 은호의 말을 듣고 그녀가 안쓰럽습니다. 은호는 성재가 박진석에게 말해 가정이 깨지면 성희가 자신은 물론 엄마, 동생 강호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잔뜩 겁에 질려 벌벌 떨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지혁이 심장을 부여잡는 증상을 잠시 나타내는데요. 이게 무슨 큰 복선인 듯합니다. 지혁은 성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은호가 걸려 있으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다음날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성재는 은호와 지혁을 만나 은호의 입장을 듣고 더욱더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지혁은 수빈으로부터 아버지가 지방에까지 취업 이력서를 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의 취업 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방제실의 빈 자리를 보고 부탁하게 됩니다. 상철이 취업에 성공해 너무 기뻐하지만 이게 아들 지혁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면서 부자관계에 또다시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편 지혁은 심란한 은호를 데리고 강바람을 쐬러 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슴에만 묻어뒀던 고백을 하죠. 난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네 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 은호도 이제야 마음을 엽니다. 온갖 풍파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준 지혁의 진심에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순간 지혁이 다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그런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이제야 사랑을 확인한 지혁에게 작가는 왜 심장질환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주는 걸까요? 주말 드라마의 특성상 두 사람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할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이게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인지 은호를 두고 떠나게 될 비극적 복선인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성재와 수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성재와의 사랑에서 상처를 받은 수빈은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한잔하고 부모님께 말합니다. 엄마, 난 이제 평생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수빈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그저 방에 박혀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마음이 심란한 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수빈의 집 앞으로 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귀가하는 수빈을 문 앞에서 운명처럼 딱 마주친 두 사람의 눈동자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참았던 그리움을 터뜨리며 뜨겁게 포옹합니다. 다정히 이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정은 고민하다 상철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수빈이를 위해서 성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피어날지도 모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성의 몰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박진석의 칼날은 이미 갈아졌고 성재와 영락까지 등을 돌렸으니까요. 하지만 지혁의 병명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혁의 병명은 뭘까요? 설마 작가가 지혁을 은호 곁에서 떼어놓으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고성의 몰락을 1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